먼저 조금 더 깊은 논의를 한번 해보죠. 이 책이 주장하는 바에 핵심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 당연히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 자체가 좀 뭐 대학원 단에서는 좀 익숙한 논의지만 또 좀 일반 우리 채널이 구독하고자 하는 일반 독자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논의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큰 틀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자는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사회를 부족 단위로 생각해야 한다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주장에 대한 각자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인 선수.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큰 틀의 대전제는 뭐 충분히 납득할 만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대신에 이제 먼저 전제로 삼아야 되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던 이제 이 책의 시차인 것 같아요. 박근혜 선생님은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88년도에서 어떻게 보면 근 30년 뒤에 이 책이 들어온 게 오히려 시적절한 요즘을 보여주는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차가 있지만 뭐라고 해야 되죠? 제때 번역된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한편으로는 맞고 반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 저자가 이야기할 때에는 어쨌거나 현대사회에 대한 2020년대의 지금에 대한 이해나 비전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무엇보다도 오늘날의 부족사회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빠뜨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아마 저자가 어느 정도까지 예측하고 있는 건 거기까지 예측은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한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오프라인 공동체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자면은 약간 동호회 같은 느낌 동호회 같은 느낌. 그러니까 큰 틀에서 사회가 제시하는 모던한 사회가 제시하는 이 사회 구조라는 게 있고 이 사회 구조로 환원되지 않는 그러니까 개인의 영역이 있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은 개인으로서만 살아갈 수 없다 현대사회를. 오히려 이 개인들이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자기 정체성의 획득 지점은 이제 사회 구조로만 환원되지 않는 자신과 인접해 있는 아주 근접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감정 공동체 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집단인 거죠. 이 집단 안에서 강한 소속감을 느끼고 여기서도 이제 분위기라는 말을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그 분위기, 같은 분위기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의 이 모임, 집단, 동호회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이 느낌이 이제 기조는 확실해요. 그래서 이런 사회 구조하고 구별되는 부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잡아당겨서 개인으로도 완전히 환원되지 않고 사회 구조로도 완전히 환원되지 않는 왕복적인 중간적인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왕복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부족의 영역을 삽입해가지고 이 부족을 통해서 우리의 현대사회를 진단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 충분히 납득 가능한데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느낌과 오늘날 이제 실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부족주의의 시대에서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자꾸 어떤 양면성 같은 것들 이야기하게 되는 지점이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상의 부족주의란 이렇게 마페졸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아름다운 혹은 아무리 비극적이어도 감당할 만한 혹은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기꺼이 맞이해야만 하는 그런 당연한 귀결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거부감이 좀 있거든요. 네. 아니 과연 온라인 부족주의가 오늘날 펼쳐지고 있는 방식, 특히 SNS, 각종 커뮤니티, 뭐 일베는 이제 더 말하기도 지겹고 일베도 어떻게 보면은 이 오늘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들의 강한 부족 집단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커뮤니티들도 말할 것도 없죠. 서로 간에 어떤 분위기를 공유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의 분위기를 이끌어가고자 하고 그것들 사이에서 그게 안 된다면 이제 여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타자성, 야만성 이런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족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오늘날 온라인 커뮤니티는 타자성을 압살하려고 하는 말살하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짓누르려고 하고 부족 간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활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양면성의 문제를 과연 마페졸리의 이 책이 충분히 예견했을까? 저는 좀 아니라는 입장도 있어서 그런 지점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온라인에
있는 현상은 이따 뒤에서 논의를 네. 또 할 거니까 우선 이 책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집중해 보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네. 심지경 이 책에 대한 논의요? 네. 전 이 책에 대한 논의 별로 할 게 없는데요. 제가 할게요. 넘어갈까요? 네. 그 일단 부족의 시대에서 이 부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갑자기 좀 뜬금없게 느끼실 분들이 있어서 저도 좀 이따 할게요. 설명을 드리자면 안 할 순 없잖아. 이제 안 해도 결국은 돼요? 이 여기서 부족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에 그 반대편에 있는 게 뭐냐, 무슨 시대의 반대편에 부족의 시대를 놓은 것이냐가 중요한 것인데 국가의 시대인 거죠. 국가의 시대에서 부족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라는 게 이 마페졸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고, 그 국가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그것은 민족주의의 시대였고 대문자 역사의 시대였고 큰 이야기들의 시대, 메타서사의 시대, 어쨌든 계약의 시대, 그리고 복지국가의 시대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개인과 국가가 혹은 공민과 국가, 시토양이라고 불렸던 그 공민과 국가가 계약상 그 평등한 관계에서 국가는 나를 보호해주고 나는 국가에 세금을 내는 형태로 계약을 맺고, 그 관계가 사실은 복지국가의 이제 바탕이 되는 우리의 이제 전제 조건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20세기 후반에 들면서 뭐 공황도 있었고 어쨌든 여러 가지 리세션 같은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사실은 형해화되어 가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나온 책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복지국가의 해체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국가와 개인의 계약 관계를 당연시할 수 없게 되는 이제 실질적인 현상으로서 그런 현실이 있었던 것이고, 이 부족의 시대라는 책이 이제 심영 선생님이 싫다고 말씀했던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분석적이지 않고 근거 없이 그냥 쭉 그냥 현상을 그냥 나열하듯이 그냥 이것저것 그냥 쇠말적으로 막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그런 부분들은 좀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일단 제가 추천한 사람 입장에서 옹호를 하자면, 어쨌든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의 침공이라든가 복지국가의 해체, 그리고 이제 뭐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다 시장으로 넘김으로 인해서 파편화되는 개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국가가 해줄 수가 없으니까 공동체가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논의들이 옮겨갔던 것이죠, 80년대. 그런 이제 분위기를 좀 이미 좀 전제를 해야지 이 책에 하는 이야기들을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책이 바로 이 부족의 시대이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마페졸리가 이 부족의 시대를 너무 좀 낭만화시켜서 보고 있는 측면들도 있어요, 사실. 뭐 미개함과 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들도 사실은 지나치게 좀 긍정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미개함과 야만이라는 건 결국 약자들한테 더욱더 잔혹한 현실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단순화시키고 나이브하게 보고 있다는 점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이제 뭐 주로 많이 하는 얘기,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을 구별을 하면서, 근데 머더니티가 이제 아폴론적인 것이라면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한 부족의 시대는 디오니소스적인 것, 열정, 열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리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양가적이죠. 사실 디오니소스적인 것이 늘 옳은 것만은 아니고 사실 그것이 반지성주의로 흐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책을 곧이곧대로 좀 이해하기보다는 일종의 징후적 독해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막 정확히 예언한 건 아니지만, 예견한 것은 아니지만, 분석적으로 쓴 것도 아니지만, 지금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핵심적인 방향을 가리키고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주변에서 벌어지는 게, 저는 실제로 80년대 이후 90년대 넘어가면서 굉장히 혐오나 극우주의가 강해지는 것들이 이런 사회 부족화 현상이랑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주술화 이런 것들, 반과학주의 이런 것들 역시도 이 부족화 현상이랑 무관하지 않거든요. 여기서는 무조건 긍정적인 것으로 봤지만 저는 이 양가적인 측면을 다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시의성이 있지 않았나 생각도 듭니다. 네, 이제 심지경 선생님. 저도 사실 이 부족주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딱 떠올랐던 거는 그냥 어떤 다 지금의 어떤, 저는 문단을 떠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문단이 일종의 동네 문학화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침묵질과 그 다음에 그냥 공감에 기초해야 되고,
내가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 아무 말이나 하더라도 그걸 공감해주고 그걸 공유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그럴듯한 것으로 이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와 공감이 중요한 거지 판단과 해석이 중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문단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근데 그 문단의 도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일종의 각각의 부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족끼리 정정당당하게 비평을 주고받으면서 혈투를 벌인다면 상관없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전에도 물론 그런 식의 침묵질은 있었죠. 우리가 문단의 정실관계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아는 아름아름으로 다 청탁해주고 문학상도 걔 이제 애 새로 낳대, 애 또 태어났대. 그러면서 이제 문학상 주고 이제 걔 받을 때 됐잖아, 나이도 많은데 이러면서 그런 식의 문단의 정실주의라는 게 식민지 시대부터 그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런 거는 다 있었는데 문제는 단지 그냥 침묵질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어쨌든 어떤 작품에 대해서 어떤 그런 판단 기준이 있어도 인문학적이거나 철학적인 어떤 판단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적 호불호가 아니라 걔 재수없게 생겼어 라든가 걔 혼자만 잘난 척해 라든가 이런 식의 개개인의 어떤 주관적 호불호가 그거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결정짓는 게 아니라 그 나름의 어떠한 좋은 문학과 나쁜 문학을 판단하는 그런 어떤 공유된 어떤 인문학적 철학적 판단 기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그게 없고 내가 아파 많이 아파 나도 아파 이러면서 이제 막 공감하고 그리고 뭔가 내 얘기를 쓰는 것 같아야지 그게 이제 그런 좋은 문학이라기보다는 내가 이제 읽을 수 있는 문학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문학이라고 하는 이 필드 자체에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상징 자본으로서의 어떤 가치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단뿐만 아니라 거의 이제 그 모든 그런 이 집단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회적 집단이건 정치적 집단이건 경제적 집단이건 간에 이러한 것들이 다 일종의 그러한 어떠한 명확한 기준이나 판단도 없이 무슨 사건만 터지면 대중의 눈치를 보고 대충 빨리 마무리 수습 이런 거 이게 토론이나 어떠한 뭔가 논쟁이나 이런 걸 거쳐서 뭐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수습한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이게 부족주의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그런 우리 사회의 그런 모습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떤 면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가지는 양면성이라든가 더 이상 어떤 거대 이 국가기관이라든가 거대한 어떤 마스터 서사가 이제 부재하는 사회에서 각각이 다 이제 개인 서사를 만들어내고 근데 내가 만든 개인 서사를 다른 사람들이 또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러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그게 어떤 기존의 어떤 제가 배워왔고 제가 알고 있었던 어떤 문학적 가치나 이제 의미는 붕괴시키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 저는 회한도 없어요. 저는 문단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자기 고백을 망하거나 말거나 상관없는데 근데 이제 좀 뭐랄까 이러한 어떠한 이게 없이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이제 그런 판이 됐다는 게 그게 좀 안타깝죠. 이게 사실은 정확히 여기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단의 문제랑도 직결이 되는 거기도 해요. 사실은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한 것이 사실은 환상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라는 게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주장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우리의 거대한 것이 뭔가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상상의 공동체에서 만들어내는 상상 판타지다 그런 것들은 없다 그런 게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의 주장이고 결국 부족의 시대라는 거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주변의 동아리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대주의적 진리들만 존재하고 그런 것들이 그냥 경합하는 세계만 존재한다는 것인데 지금 문단이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좀
비판해야 될 지점, 그것이 정실주의나 뭐 끼리끼리 몰아주기 이런 것으로 되는 측면은 분명히 저도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넘어설 수 없는 뭐 이를테면 정체성의 차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신념의 차이라든가 뭐 계급의 차이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 넘어서는 하나의 기준을 만든다는 것도 사실 좀 현실적이지 않은, 지금에 있어서는 현실적이지 않은 게 아닌가 생각도 좀 들거든요.